안전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재난 안전 길잡이. 범죄 예방편. 안전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재난 안전 길잡이는 자립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친구나 활동 지원사 등 나와 일상을 함께하는 분들과 꼭 함께 봐주세요. 내가 만약 범죄 피해를 당한다면 의사소통과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가스라이팅, 사이버 사기, 보이스피싱, 주거침입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기 어렵거나 정확한 표현이 쉽지 않아 가해자의 죄를 묻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나와 가족 등이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겠죠. 장애인 피해 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라고 하는데요. 성폭력에는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지거나 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등 직접적인 성적 행동이나 기분 나쁜 성적인 말, 내 몸을 계속 쳐다보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10대 이하, 지적 장애 여성이 많았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앱을 통해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성범죄도 늘었다고 해요. 의심 없이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결제를 대신해 주거나 신체 사진을 보낸 후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례별 대처 방법을 알아볼게요. 영희야, 너 너무 귀여워. 우리는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 우리 사귈래? 귀엽다니 고마워. 근데 우리 만난 적도 없잖아. 괜찮아. 만나지 않았어도 사랑할 수 있고 사귈 수 있어. 영희야, 너무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으니까 사진 먼저 보내줄래? 셀카 보내줄게. 우와, 너무 예쁘다. 다른 모습도 보고 싶은데 혹시 속옷 입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 속옷? 왜? 싫어? 우리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한다면 보여줄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부탁인데도 못 들어주는 거야? 나는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넌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알겠어. 보내줄게. 영희야,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 있어? 아니 없는데. 돈 안 보내면 이 사진 너희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다 보낸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지 마. 이러한 성폭력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데 어떤 게 성폭력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 또 잘못 말했다가는 그 사람하고 멀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전문기관에 상담해면 좋아. 그래? 말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성폭력이 의심된다면 장애인을 지원하는 곳에 연락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이 의심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돼. 성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지 않아. 없이도 가능해. 성폭력 증거란 자료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한 사람이 밝혀질까봐 고민할 수 있는데 보호되니까 걱정하지 마.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성폭력을 당했거나 의심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많은 보호기관이 있지만 기억하기 쉽게 경찰청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활동 지원사의 경우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뭔데? 가족이나 친구라도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를 아프게 한다면 싫어요. 말을 해야 돼. 맞아.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몸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확실하게 말하기. 기분 나쁜 성적을 말을 하면 하지 마. 라고 말해야지. 맞아. 하지만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우리 평소에도 이렇게 연습하고 나를 보호하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내 몸을 함부로 보여달라는 말, 성적인 표현, 내 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등의 성폭력 행위는 싫어요 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장애인 범죄 피해 사례 중 보이스피싱, 문자 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도 큰데요. 지적 장애인들을 시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킨 조직 간부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금융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명의를 도용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문자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낯선 전화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실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맞는지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봐야 해요. 아무리 독촉해도 절대 먼저 송금하지 마세요. 만약 가족, 지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할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데요. 정부나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돈을 달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핸드폰이나 PC로 실제 기관 연락처를 검색하고 연락해 보면 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불법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어요.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바로 삭제하세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는 112로 하면 돼요. 여보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는데요. 신고하려고요. 이러한 보이스피싱으로 바로 내 소중한 돈이 송금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있는 통장에서 은행 자동화 기기를 사용해 출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 30분간 출금 및 계좌이체를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 통장에 바로 돈이 이체되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죠. 신청 방법은 각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사용이 가능하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 사례로는 가스 검침원이나 인터넷 설치 기사인 척 속이고 집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강제 추행이나 절도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세요? 가스 검침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오늘 검침 날짜 아닌데요. 아, 네. 다른 집 돌다가 시간이 남아서 미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 검침만 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가스 회사에 확인 좀 해볼게요. 아이씨. 이처럼 약속된 방문이 아닐 경우 바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연락처는 휴대폰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의심되거나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범죄 피해를 막고 예방하는 방법.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만지거나 성적을 말을 하면 싫어요 라고 말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는 경우에도
112로 바로 신고해 주세요. 범죄 피해를 입어도 당황하지 않도록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안전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재난 안전 길잡이 범죄 예방편이었습니다.